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진짜 조용할 날이 없죠. 오늘 뉴스 브리핑, 국내 정치부터 중동 긴장, 증시, 스포츠까지 다 때려 넣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이런 뉴스 매일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달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도 국내 정치 불씨.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다고 국내 현안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었거든요. 주제가 뭐냐고요? 바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일부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를 못한 건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걸 부정선거론으로 연결짓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참정권 침해,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건 인정한다는 건데 그게 곧 선거 자체가 조작됐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발언 하나가 국내에 떨어지자마자 정치권이 바로 반응했어요. 여야 간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 쪽 이야기도 짚어봐야겠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의 책무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여당한테 책무를 운운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설전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맥락을 보면 꽤 복잡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게 책무를 다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 본인한테 돌려드린다는 식으로 역공을 친 거거든요. 여당 내부에서 리더십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유럽 순방 중인 대통령, 국내에서 불타오르는 정치 공방, 이 긴장감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파가 쌓인 레오 14세 교황 면담, 방북 요청 가능성까지 유럽 순방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대목은 교황의 방북 요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황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끄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이 자체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교황청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베이루트 공습이 미 이란 협상판을 흔들다. 국제 뉴스로 넘어오면 상황이 훨씬 더 급박해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판이 흔들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습 때문에 서명이 지연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트럼프가 동맹국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장면 자체가 외교적으로 엄청난 신호예요. 협상 타이밍을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방해했다고 본 거니까요. 이란 쪽 반응도 격렬했어요. 이란 최고안보회의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해 조만간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이란 외무부는 이번 공습이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며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테이블 위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날아든 셈인데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뇌관을 건드린 상황입니다. 영국,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 납포, 중동 다음엔 유럽이에요. 영국이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그림자 함대가 뭐냐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몰래 석유를 실어 나르는데 쓰는 선박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국적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영국이 경제 제재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해군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유조선을 잡아들인 거예요. 제재에서 실력 행사로 수위가 올라간 거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이 점점 더 직접적이고 강도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스페이스X IPO 성공, 코스피에도 훈풍. 경제 소식으로 넘어올게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뉴욕 증시에서 기업 공개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게 우리 코스피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국 주식이나 다른 시장 자산을 팔아서 나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외국인 자금 이탈을 낳았던 주요 변수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에도 상승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증시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 단정 짓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퍼 주식 채권 팔아서 집 샀다 3조 7천억 원 넘어. 그런데 증시 화랑 속에서 좀 걱정스러운 통계도 나왔어요.
주식과 채권을 매도한 자금이 주택 매입에 사용된 금액이 3조 7천억 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 중에서 고가 주택 구매에 쓰인 비중이 높다는 게 핵심이에요. 금융 자산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그 돈으로 비싼 집을 사는 구조, 자산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증시가 올라도 그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부분이에요.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완료. 다음은 소환 조사. 다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돌아올게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치고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돌입했어요. 서버 안에 뭐가 담겼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인데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에요.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이번 주 연속회의를 진행합니다. 외부 위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과 위원회가 동시에 들여다보는 상황이니까 사태의 전모가 점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최태원 고파가 쌓인 노소영 2년 만에 법정 제외, 사회 소식도 빠질 수 없죠.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제3분할 소송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열려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는 건 2년여 만이에요. 워낙 오랫동안 세간의 관심을 받아온 사건이라 오늘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러 중고차 5대 절도 한 달째 추적 중. 경기 김포에서 중고차 5대를 훔쳐 달아난 일당을 경찰이 무려 한 달째 쫓고 있어요. 수법도 교묘한 게 주차장 입구 잠금 장치를 끊고 들어가서 비싼 자동차만 골라 타고 달아났다고 해요.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차가격을 파악하고 선별한 거라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경찰이 한 달째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 근거 소식이 없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손흥민 타코 먹음의 재충전. 무거운 뉴스만 있으면 지치니까 가볍고 훈훈한 소식도 전해드려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현지에서 타코 레스토랑을 찾아 꿀같은 휴식을 즐겼대요. 축구 대표팀이 가족과 함께 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경기 전에 이렇게 릴렉스하는 모습이 더 기대를 키우네요. 가나 정부, 캐나다의 공식 항의. 월드컵 관련 소식인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나 축구 대표팀 선수가 캐나다 입국을 금지당했는데 가나 정부가 이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나섰어요. 가나 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혐의만으로 입국을 막는 건 불공정하다고 캐나다 정부를 정면 비판했어요. 법적 추정과 실질적 제재 사이의 긴장, 스포츠 외교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 보노 월드컵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어가 빠졌다고요? 월드컵 얘기 계속 이어가면 피파 기자회견 언어 제한 조치도 논란이에요.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어가 빠지자 중남미 축구 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중남미가 얼마나 큰 축구 시장인데 그 지역 팬들의 언어를 공식 기자회견에서 배제했다는 거잖아요. 피파에 비해 이번 결정이 팬들의 반발을 키우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서울 아침 안개주의 마지막으로 날씨예요. 오늘 아침 서울은 짙은 안개가 껴서 가시거리가 좁아졌고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이에요. 아침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청주 쪽 이동하시는 분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낮에는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니 오전만 조심하면 하루는 쾌청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몽성에서 전해드린 뉴스 어떠셨나요? 국내 정치 공방부터 중동 긴장, 영국의 해상 작전, 증시, 선거 수사, 스포츠까지 정말 빡빡한 하루였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해몽성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두시고요.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몽성에서 함께해요.